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을 온체인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테마가 있어서 오늘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도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방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주의해 주시고 꼭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호재 소식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차트부터 살펴보면 1년간 180%가 상승했고 최근 한 달간 60%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을 가속화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호재 중 첫 번째로 설명드릴 호재는 역시나 3월 13일에 진행이 될 덴쿤 하드포크로서 이제 채 3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 영상으로 덴쿤 하드포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코인 4가지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눌러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이어 2 롤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하드포크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제안이 EIP4844로서 덴크 샤딩 기술을 통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는 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롤업 트랜잭션 비용이 최대 10배 정도 낮아지고 이더리움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호재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에 이더리움의 역대급 하드포크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진행했던 상하이 하드포크이고 상하이 하드포크는 검증인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하드포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이고 이더리움의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이더리움을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만들어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던 하드포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더 머지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당시의 차트이고 당시의 차트를 살펴보면 한화 기준으로 15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하이 하드포크가 발생될 당시까지 280만원의 가격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일부 하락이 있긴 했지만 약 88%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차트를 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동일한 기준인 106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13%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도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월봉 차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라는 점과 장대 양봉으로 큰 상승을 보여준 만큼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과거 전고점을 돌파한 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아직 전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소 상승률이 22%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 자료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움직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본다면 단연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20년 5월 11일에 반감기가 진행이 될 당시의 차트를 나타내 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진행되기 전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56일봉 기준으로 3월 13일부터 127%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과 동일하게 차트를 매칭해서 이더리움의 차트를 살펴보면 동일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인 137%의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비트코인의 최근 강력했던 상승률을 이더리움이 능가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조만간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또 다른 호재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를 보면 가장 빠른 데드라인이 5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마지막 데드라인에서 모두 승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는 최근에 바네크와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기하면서 대중의 피드백을 수렴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SEC가 대중의 피드백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뜻은 과거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때와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당시에 법원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지만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만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ETF 신청건이 승인된 블랙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내용은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을 전후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셀 더 뉴스라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차트는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후에 기관들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8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승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된 이후 이더리움 또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강한 매수 심리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이더리움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호재는 거래소 내 이더리움 보유량의 감소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보라색은 거래소 내 이더리움의 잔고를 나타내고 검정색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현재 거래소 내 이더리움의 잔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공급 쇼크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거래소는 결국 이더리움을 보유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이더리움을 사와야 하고, 이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비롯해서 보더라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내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하드포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으로 만들어냈던 런던 하드포크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머지 하드포크 이후에 연간 0.237%가 소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12만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더리움의 공급 쇼크를 불러올 수 있는 한 가지 축으로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공급 쇼크를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입니다. 파랑색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물량을 나타내고 검정색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현재 스테이킹된 물량이 감소된 부분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중요한 하드포크 중에 하나였던 상하이 하드포크로 인해서 보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더를 언스테이킹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킹된 물량을 언제든지 언스테이킹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사라지다 보니 홀더들은 대부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기 시작했고 현재 스테이킹된 물량이 무려 3,800만 개나 됩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25%에 해당되는 큰 물량입니다. 앞서서 이더리움의 소각량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양의 증가는 결국 거래소 내에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감소하게 하고 이는 공급 쇼크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등장한 아이겐 레이어의 리스테이킹 기능 또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스타크넷의 출시와 블라스트 등 이더리움 생태계에서의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더리움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의 가장 큰 촉매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공급 쇼크일 것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증가, 거래소 보유량의 감소, 이더리움 소각량의 증가, 이더리움 리스테이킹으로 인한 생태계의 활성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어서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RWA 등 이더리움의 호재가 너무나도 많아서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이더리움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현물 ETF 승인 전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있는 테마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